자, 오늘은 이제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그 반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터레이션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볼 거예요. 자, 이 반복하는 동작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반복 동작을 구현한 방법이 다르다는 건데 C나 자바와 같은 언어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i라는 것이 변수고요. 그 다음에 그 i가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5보다 작은 동안 반복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i 하시게 되면 물론 C는 프린트 F입니다.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보다는 더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C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는데 얘는 i라는 것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5보다 작은 동안 반복해라.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딱 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쉘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파이썬 이런 데서는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지만 그냥 목록을 쓸까요? 이렇게 작성을 해요. 좀 다르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in이라는 것 뒤에 있는 데이터의 묶음이 있어요. 데이터의 묶음. 그리고 그 묶음에서 하나씩 내용을 가져와서 i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데이터의 목록이 주어지는 거예요. 데이터의 묶음. 그래서 그 묶음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5개가 있으면 5번 반복을 하고요. 여기 3개가 있으면 3번 반복을 하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값을 변경해 가는데 그 자체 값을 변경해 가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이고 얘는 물론 여기 이게 변수 개념 이름인데 데이터 중에서 하나를 꺼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게 뭐냐면 파이썬이에요. 얘는 이 i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수나 실수를 사용합니다. 인트나 플로트.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고 데이터는 뭐든지 상관없어요. 여기가 A, B, C였다면 문자열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오는 거죠. 그래서 i는 문자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수도 될 수 있고 실수도 될 수 있고 그 무엇도 될 수 있어요. 모든 오브젝트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i로 지칭되는 것은. 자, 그래서 파이썬의 반복이라는 것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중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가져오는 동작을 하게 돼요. 그걸 누가 하냐면 next라고 하는 함수가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주게 되면 다음 거 가져오고 또 다음 거 가져오고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100% 못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짜는데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 파이썬의 반복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실 거예요. 자,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게요. 여기 있는 거 만들어 볼까요? 자, A라는 것이 대문자 A, B, C라고 하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씩 가져오는 동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동작은 next로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오브젝트인 A를 여기다 줘볼게요. 짠. 좀 연결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오류가 났어요. 무슨 오류가 났는지 보니까 리스트 오브젝트는 A가 리스트 오브젝트잖아요. 이터레이터가 아닙니다 라고 보여주네요. 그러면 넥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터레이터인 오브젝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이런 거 하죠.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앞에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붙여주잖아요.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던가 또는 뭘 또 잘해본다 그럴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무엇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이라는 거는 같지만 그 사람이 가진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어떤 오브젝트인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무언가 이런 단어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인데 이터레이터인 오브젝트 이렇게. 자, 그래서 이 A는 오브젝트는 맞아요, 사실. 리스트 오브젝트예요. 하지만 이터레이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터레이터만 넥스트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로 미뤄볼 때 넥스트 N은 이터레이터 성격을 가진 오브젝트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터레이터만 써 있어도 얘는 오브젝트예요. 우리는 모든 대상이 오브젝트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터레이터가 뭐냐 라는 건데 말 그대로예요. 넥스트를 할 수 있는 객체가 이터레이터입니다. 자, 를 이터레이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누가 있느냐? 여기다 쓸게요. 종류는 내가 만들 수도 있고요. 사실은 처음 보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맵이나 필터나 미니멀레이트 그 다음에 집 얘네들이 대표적이에요. 자, 그럼 반복을 하려면 얘네만 써야 됩니까? 아니요. 이터러블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제가 이터라고 하고요. A라는 걸 주면은 여기 보세요. 리스트 이터레이터 리스트를 가지고 만든 이터레이터라는 녀석이거든요. 그럼 이 이터의 동작은 뭐냐면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주는 애예요. 나는 이터레이터가 아닌데 이터레이터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터러블이 뭐냐면 이터에 의해서 이터레이터를 반환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떤 종류가 있니? 그러면 우리 컨테이너들 있죠. 지금까지 배운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들이 대표적인 이터러블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링, 볼, 리스트, 셋,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운 거죠. 레인지까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 이터 취하게 되면
이터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터레이터가 되면 넥스트에 의해서 다음 항목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 한번 복사해 드릴게요. 코드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이제 구성이 다 끝났어요. 얘는 누구냐면 A는 리스트로서 이터러블 이터에 의해서 이터레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녀석이고, B는 이터레이터예요. 얘는 함수고, 함수에다가 이터러블을 주면 이 녀석이 반환하는 게 이터레이터. 그래서 B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뭘 쓰면 될까요? 내가 A를 가지고 나오고 싶을 때 한번 맞춰보세요. 넥스트는 이터레이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지금 무엇일까요? B라고 하신 분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나는 A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A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B다라고 생각한다면 B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넥스트 뒤에는 뒤가 아니죠. 아규먼트로 이터레이터를 쓰고, 이터의 아규먼트로 이터러블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넥스트 뒤에는 여기 이터레이터가 쓰여야 되는데, 제가 위에 답을 다 써놨거든요. 이터에 의해서 이터레이터가 나온다, 만들어진다, 이터레이터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니까 이 B는 이터레이터라는 거예요. B는. 그래서 next 뒤에 B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실행해 볼게요. 그랬더니 A가 나왔죠. 이거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맨 앞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실행되는가? B 가지고 나오고 C 가지고 나오고 잘 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서 스탑 이터레이션, 뭐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반복을 멈춘다는 거죠. 언제 반복을 멈추냐면 더 가져올 데이터가 없을 때. 여기 보세요.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만큼 이해되세요? 어떠세요? 요 내용. 우리가 반복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원리인가죠? 어떤 원리인가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이해되셨다면 이것을 for에다가 적용해 볼게요. 우리 for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or x in 하신 다음에 a, b, c 콜론 프린트 x라고 합시다. 그러면
번째 일어나는 동작은 뭐냐면 in 뒤에 있는 객체에 대해서 이터 하는 거예요. 이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녀석을 자, 이름으로 좀 바꾸죠. 이 녀석을 A라고 바꿀게요. 이터 A 하는 걸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동작 이해를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포문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포문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중이고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A에 있는 거 하나씩 꺼내다가 X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용한다. 이렇게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터가 됐으니까 뭔가 객체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객체를 그냥 제가 임의로 템프라고 할게요. 그래서 템프는 이터레이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터레이터 1번에서 생성된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넥스트 템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항을 가져오는 동작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X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여기를 타겟 네임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름 X를 붙임, 바인딩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게 블록이잖아요. 콜론 있고 엔터키 치고 탭 들어가면 여기를 블록이라고 해요. 그 블록 내부를 실행합니다. 근데 이제 이 X라고 이름 짓고 그 X를 사용한 어떤 문장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다시 여기 있는 2번, 3번,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 작업을 계속 수행하다가 요 2번을 수행할 때 스탑 이터레이션이 발생하면 종료합니다. 원리는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else가 있어요. 여기에도 else가 있어요. 원래는 ELSE 해가지고 내가 뭔가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게요. else 뒤에 있는 게 실행됐죠. 만약에 for의 종류가 스탑 이터레이션에 의한 것이라면 else 블록을 수행해요. 자, 그래서 스탑 이터레이션에 의해서 종료됐으니까 done이라는 것도 실행한 거죠. 이 else는 C나 자바에는 없어요. 파이썬에서 저도 처음 봤어요. for에 대한 else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for에 대한 else를 사용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안 해도 프로그램 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꽤 유용합니다. 알고리즘 같은 거 작성할 때. if로 보통 정상적인 종료를 했느냐
아니면은 여기에다 브레이크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에 의해서 종료했느냐 이런 것들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 때 else를 사용하시면 얘가 다 반복을 하고 종료한 건지 중간에 종료된 건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우선은 여기에는 집중하지 않으시고 여기 자체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터러블과 이터레이터를 왜 두 가지를 만들어 놨을까? 차이점.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자, 이터러블이라고 하면은 A는 그냥 1, 2, 3 할게요. 이게 대표적인 이터러블이죠.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이터레이터 아닙니까? 아니면 아예 거기서 만드는 거 싫은데요. 하시게 되면 뭐 다른 거 만들어 볼게요. 누가 좋을까? 맵. 좀 힘들더라도 이걸로 해볼게요. 좀 뭐였지?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공유되니까 보시겠지만 자,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는 이터러블이고요. B는 이터레이터예요. 자, 제가 A에 대해서 너는 뭘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볼게요. dir 하게 되면은 A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얘가 정수니까 더하기도 할 수 있고요. 비교현산 그레이트 이퀄이라든지 이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던더 이터 던더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나는 이터 함수에 대해서 동작할 수 있어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는 이터레이터가 될 수 있는 애예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저에 의해 이터레이터가 될 수 있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이라도 어떤 객체에 대해서 dir 해서 보셨을 때 이런 데 나오면 나는 길이를 반환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얘는 less equal, less than, 곱하기, not equal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n으로 시작하는 게 있을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근데 next는 안 보이죠? 그 말은 A는 next 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프린트 dir 하잖아요. 이 두 번째 거죠. 쭉 보니까는 뭐 약간 달라요. 짠짠짠짠. 여기 이터가 있어요. 그럼 얘도 이터라는 함수의 아규먼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쭉 가니까 여기에 넥스트도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 B는 넥스트에 의해서 다음 항을 반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잠깐만요. 여기다 붙일게요. 의해서 다음 항. 여기서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넥스트에 의해서 그 다음 거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B라는 이터레이터는 두 개 다 가지고 있고 이터러블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터레이터가 두 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터레이터 is 이터러블이에요. 물론 어는 뺐지만 on iterator is은 이터러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터레이터는 이터러블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이터러블을 주세요 이런 애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얘는 이터러블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것도 꽤 많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파이썬만 배우지 않으실 거고 나중에 여러 가지 배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판다스예요. 판다스는 업무 자동화에도 쓸 수 있고 데이터 분석에 전처리를 하거나 통계적인 데이터 분석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녀석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쓰던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이런 것 대신에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시리즈라는 거 들어가셔서 이제 시리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녀석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녀석인데 뭔가 설명이 쭉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할 수 있는 또는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나 함수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성이다 뭐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도 이터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터러블이에요. 이터러블이에요. 그리고 키스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딕셔너리처럼 키 값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얘는 뭘 할 수 있는 녀석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냥 시리즈야 라고 하면 한마디면 되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얘는 연산을 할 수 있구나.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연산이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래서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함수를 쓰다 보면 얘네들이 이터러블을 내놔라 라던가 이터레이터라는 단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객체가 이터러블인지 이터레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시리즈. 여기에 보면은 내가 시리즈를 만들려면 이란 뜻이고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어떤 이름에 타입을 붙이지 않거든요.
이 이름은 반드시 int입니다. 이 이름은 반드시 string입니다. 이렇게 안 써요. 뭐든지 이제 넣을 수 있는 이름이 돼버리고 그래서 다양한 타입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데이터로는 array like이던가 이터러블이던가 딕셔너리 또는 스칼라 값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다가 이터러블 쓸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실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array like가 뭔지도 배우셔야 되고 스칼라가 뭔지도 배우셔야 되지만 딕셔너리는 아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작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잊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은 뭐냐면 API 문서라는 것은 어떤 함수나 메서드 같은 것의 사용법, 객체나 이런 것의 사용법, 그러니까 매뉴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API 문서라고 합니다. 객체나 함수, 메서드, 사용법 설명이라고 할게요. 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문서에서 이터러블이라고 표기된 것에 이터레이터를 줘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터와 넥스트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가져가서 포문에 써보죠. 포문에 써보죠. 둘 다 써지는가? 오, x in a 프린트 x 옆으로 찍을게요. end는 공백하면은 하나 출력하고 줄 바꾸는 게 아니라 옆으로 출력하겠죠. 그러면 1, 2, 3, 4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부적으로는 아까처럼 이런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프린트 해서 줄 바꾸고요. 여기에서 B로 바꿔볼게요. B는 맵이잖아요. 맵이죠? 실행. 잠깐만요. 문자열을 넣었구나. 죄송합니다. 될 텐데. 뭔가 틀린 게 있지 않았나요? 여기 있었구나. 잠깐만요. 요거 한 번만 고쳐볼게요. 되나 안 되나 좀 보게요. 문자열 안 되는구나. 문자열 소수점은 안 되네요. 변경이. 오케이. 여기 보면 실수를 넣어서 정수로 바꾸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함수편에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도 사실 내부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next, next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가져다가 이 int 함수를 적용해요. 그래서 하나를 반환해요. 자, 얘는 우리들이 int 1.5, int 2.3, int 5.9, int 8.2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함수고
우리 int 알잖아요. 그 함수의 아규먼트로 쓸 녀석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동작되지 않아요. b는 맵이라고만 나오고 값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언제 값을 보여주냐면 next 할 때. 이터레이터는 next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애예요. 이터레이터는 next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애예요. 자, 그래서 얘는 내부적으로 next 해가지고 값을 반환받았어요. 그럼 next 하면 뭐가 실행되냐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인 1을 x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1 나온 거고. 그 다음에 for문이 next 했을 거 아니에요. next 할 때 얘가 실행돼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얘도 사실은 1, 2, 3, 4가 있었을 때 next 할 때마다 하나씩 항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A에서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A에 이터치한 것에서 가져와요. 자, 이렇게 실행을 끝내놓고 프린트 A 해보고요. 이 B는 그냥 출력이 안 되니까 리스트로 바꿔서 출력해 볼게요. 응? 내용이 없네요. 왜 그랬을까? 여기다가요. A에 대해서 이터레이터를 만들어 보죠. 그리고 C 가지고 또 동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리스트 C 한번 해볼게요. 얘네 내용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터레이터가 이렇단 얘기예요. 이터레이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고요. 넥스트 할 때마다 그 일을 하면서 넥스트 하면은 가지고 있던 1.5 하고 인트를 이런 식으로 동작시키고 값을 반환해요.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뒤로 이동을 하면서 쓰고 앞에 건 못 쓰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쓰고 뒤로 이동, 이거 쓰고 뒤로 이동, 이거 쓰고 뒤로 이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터는 뒤로 이동하면서 다음 항을 사용하고 있는 애예요. 근데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예요. 구현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일단 이터레이터는 한 번 사용하면 더 이상 못 써요. 일회용이에요. 넥스트 하면서 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항들을 만들어내러 가는 것이에요. 항을 계속 만들어내러 가는 거예요. 이터는 얘랑 조합해서 항을 만들고 끝. 얘랑 조합해서 항을 만들고 끝.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이 강사들끼리 얘기할 때도 이건 도대체 뭐야? 가지고 강의 끝나고 저녁에 또 전화로 근데 아까 그건 뭐였지? 계속 그랬어요. 한 일주일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써보고 언제 알았냐면 이터레이터를 만들고 나서 알았어요. 직접.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클래스 공부하면서 이터레이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 저희들도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사실은.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한 이해를 하시려면 클래스 해가지고 마이 이터레이터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def 해가지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동작하는 거를 구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거구나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거 만든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정도 개념이고 이 개념은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런 특징들, 이터레이터는 한 번 동작하면 끝난다. 이터레이터는. 그리고 이터러블은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터레이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얘는 어디다 써드릴까? 이터러블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슬롯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할 때 좀 어려울 거예요. 저 슬롯이.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는 슬롯 없어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반복해야 될 녀석들 있잖아요. 아이템들. 그런 것을 기억하는 슬롯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반복을 수행하면 다시 사용 못해요. 폼은 사용 전에 프린트 리스트 B 여기요. 여기서 볼 수는 있지만 반복을 안 하겠죠. 좋은 질문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어요. 잘 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고생했었는데 그러면은 리스트 B 하면은 내용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자, 실행. 여기 보세요. 1258 나왔죠.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된 거예요. 리스트가 하는 동작이 내부에 또 넥스트가 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A가 튜플이었어요. 그랬을 때 A를 B 해가지고 리스트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프린트 A하고 B 했을 때 튜플하고 리스트가 나와요. 이게 이런 컨테이너들의 형 변환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리스트라는 우리가 생성자라고 부르는데 리스트가 내부적으로 A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자기 거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A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자기 거로 등록을 해요. 그러면 A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씩 항목에 접근해서 꺼내오는 반복을 하기 위해서 A를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해가지고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터러블은 이 동작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반환해요. 이터레이터는 잠깐만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 이터레이터도 넥스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넥스트 해가지고 이터레이터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셀프, 자기 자신.
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반하네요. 그는 이건 뭐예요? 이터지. 이터레이터 자체에다가 이터를 하게 되면 뭐 들어간 거나 나온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들어간 걸 그냥 반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어요? 여기 B가 이터레이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부적으로 이터를 했고 이터의 결과가 또 B예요. 그리고 B에 대해서 넥스트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 써먹어 버린 거예요. 일회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못 써먹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 번 쓰려면 자, 얘를 저장을 하고 여기도 T, 여기도 T 하면 두 번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리스트로 바꿔줘야지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터 동작들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럼 여기 B는 여기서 한번 써먹었고 그래도 리스트로 바꿔놨기 때문에 출력도 되고 반복도 되고 하는 거죠. 어렵죠?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하루 종일 이터레이터가 뭐고 이터러블이 뭔가 막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한 번만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질문하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뭐 이렇게까지 이해를 안 하셔도 프로그램은 작성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만 기억해 두신다면 아까 요런 애들이 있었죠. 한참 수업해놓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말하네요. 얘네들. 얘네들을 만들 때 한 번 사용할 거면 그냥 쓰고 여러 번 사용이 필요하면 리스트로 바꿔두시란 얘기예요. 그것만 알고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결론. 말하고 결론이었어요. 이터레이터인 얘네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 이터레이터는 1회용이므로 여러 번 내용을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는 리스트, 튜플 등과 같은 타입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 요것만 주의하면은 이런 내용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한 번씩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요건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들이 여기 있는 요 녀석 많이 쓰거든요. 근데 보통 한 번 써요. 한 번 써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 번 쓰고 싶을 때 얘네들로 바꿔서 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스트, 맵,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맵 자체를 내가 리스트로 바꿔서 쓴다. 또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네임 언팩 배우셨죠? 네임 언팩. 우리 A, B, C에다가 1, 2, 3 하면은 프린트 A, B, C 했을 때 1, 2, 3이라고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이걸 네임 언팩이라고 했잖아요. 네임 언팩이 돼요. 네임 언팩이 돼요. 그래서 맵으로 구해야 되는 세 개에 대해서 이퀄에 의해서 네임 언팩 할 수 있다. 요 정도. 요거는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얘보다 얘가 더 많죠. 그리고 얘도 반복문에 쓸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시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요. 한 번은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터레이터와 이터러블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특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복문과 함께 쓰는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임스페이스에 아예 등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번 썼다 버리는 거죠. 뭐냐면 네임스페이스에 등록되는 건 X 하나예요. 반복을 할 때. 그래서 등록됐다가 사용하고 다른 게 등록되면 그 객체가 사라지는 거죠. 메모리에 저장될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저장될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슬롯이라고 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맵이나 이런 애들은 확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객체 쓰고 버리고. 굉장히 잘 보셨어요, 공주님.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분들은 이런 개념이 없으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메모리를 사용하잖아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객체가 참조되는 이름이 없을 때 버린다. 기억나세요? 있었습니다. 옛날 첫날, 둘째 날 이럴 때.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 맞죠. 이터러블은 메모리에 잡아놓고 그것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슬롯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고 이터레이터는 아니에요. 메모리에 만들지만 쓰고 버려요. 쓰고 버려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임스페이스에 등록해 놓지 않고 메모리에 계속 가지고 있지 않겠다는 거죠. 잘 보셨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기억해 놓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터레이터 객체로 아예 읽어오는 그런 함수들도 있어요. 오케이. 자, 조금 어려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터레이터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얘를 복습을 하시려면 B도 넣어보셔야 되는데 음. 일단 동영상에서 고치는 거 보셨으니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10분 쉬었다가 이제 반복문 연습하죠.